반갑습니다. 박수에서 별로 뜨거움이 안 느껴집니다. 뜨거운 박수라고 했으니까 좀 뜨겁게 치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뒤에 강의하실 분이 잘 써먹는 건데 제가 먼저 하게 됐으니까 제가 먼저 써먹을게요. 이 박수 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인격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상태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박수 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받는데 박수 치고 싶지 않지요? 박수 열심히 치시는 분은 현재 기분이 좋다, 사는 게 재밌다, 이런 뜻이고, 박수 치자는데 막 성의 없이 치고 이런 분은 어때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내가 지금 불만이 많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박수 치면서 가끔 이렇게 함성 지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이랍니다. 자식이. 근데 이 박수 치면서 함성 지르면서 막 이렇게 발도 동동 구르는 분이 있어요. 책상도 막 치고. 이런 분들은 3대가 잘 되는 집안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시는 모습 보면 인격도 알 수 있고 환경도 알 수 있고 집안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식들은 다 잘 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자식들은 잘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향기 노트는 원래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저희 협회 내에서 하던 건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좀 같이 나누자고. 원래 우리 협회 회원들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나왔는데 원래 뒤에 10분, 이렇게 15분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와 주실래요? 시작. 내가 원하는 삶, 언제 시작할 것인가? 네, 여러분 시작하고 계십니까? 예. 오, 예. 훌륭하십니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접니다, 여러분. 안 닮았나 봐요. 실물이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누가 방금 그렇게 크게 얘기했습니까? 사진이라고? 실물이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실물이 나오신 분. 야, 다시 손 내리고 다시. 실물이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요 중간에 여자분이 제일 먼저 손 드신 것 같아요. 진심이세요? 진짜?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책 좀 보세요, 책.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그거 얹어져 있잖아요, 이제. 예.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3번째 쓴 책인데,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시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보통 실물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한 명 들면 많이 드는데, 여기 굉장히 손을 많이 드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물이 여러분, 사진보다 낫다, 사진이 실물보다 낫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라면 실물 낫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사진이 낫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실물 낫다는 소리 듣고 싶죠? 근데 왜 대부분의 여러분은 저보고 사진이 낫다고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또 솔직해야 되잖아. 사람이 솔직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논리가. 나는 솔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실물 낫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나는 상대방한테 듣기 싫든 말든 솔직하게 자신이 낫다고 얘기해야 되고,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솔직하지 않아야 될 때가 좀 많습니다. 이게 헤어지는 관계 있죠? 말 한마디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솔직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좀 안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을 때는 어때요? 좀 안 솔직한 게 나아요. 여러분, 저보고 뭐 실물이 더 낫다고 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신고한답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실물이 더 낫다 하면 여러분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고. 그래서 서로 좋을 때는 살짝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너무 솔직하지 마세요. 그럼 헤어질 일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가 150kg고 키가 150인 여성이 있다 쳐요. 그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래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솔직하게 그게 사람 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죽으라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솔직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 하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너무 솔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걸 하죠. 이게 뭡니까? 뭘 하겠습니까? 사진에 힌트가 있습니다. 실수, 고민.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람은 누구나 후회라는 걸 합니다. 후회. 그렇죠? 후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무슨 후회?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와
못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 그죠? 한 것에 대한 후회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후회가 오래 갈까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오래 갑니까?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오래 갑니까? 여러분 후회해 보시니까 한 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못한 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못한 거요. 하나 얘기해 보실래요 혹시? 제일 크게 얘기하시길래 뭐가 제일 후회됩니까 선생님? 네. 자기인 거 알면서 꼭 나 이렇게 물어본다? 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어딘지는 제가 안 여쭤볼게요. 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못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몇 년 전에 2011년도일 겁니다. 펀드가 이렇게 폭락한 적이 있어요. 펀드가 막 반토막 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펀드로 돈 좀 잃은 분이다. 그죠? 펀드가 폭락한 적이 있는데, 이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카센터 사장인 친구가 있습니다. 카센터 아시죠? 사장인데 이 친구가 펀드에 1억을 넣어놨었어요. 그 당시에. 카센터 사장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펀드가 5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보고 만날 때마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니 5천만 원 벌려면 오일 몇 통 갈아야 되는 줄 아나? 엔진 오일 몇 통 갈아야 되는 줄 아나? 이 순이익이 5천만 원 나와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몇 통 갈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갈아야 될 것 같긴 하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합디다 3개월. 3개월 동안 그 얘기를 하더니 4개월째쯤 접어들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전화 와서 이러는 겁니다. 나온나? 왜? 좋은 일 있다. 무슨 일? 나오면 얘기해 줄게.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친구 중에 김모 씨 아나? 이름은 들어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할게요? 그 친구 있잖아. 1억 날렸단다 1억.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에 대한 후회입니까 여러분?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죠. 펀드 괜히 해가지고. 이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는 아무리 심하게 저질러도요 3개월 이상 안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차 사니까 며칠 즐겁던가요? 3개월 이상 안 즐겁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보셨죠? 새 집으로 3개월 이상 그 집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 3개월 안에 또 더 넓은 집에 사는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다 오잖아요. 그 새 집이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는 별로 오래 가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통계를 보면 3개월, 길어야 3개월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 이거는 얼만큼 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런 적이 있으셨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고백 한번 해볼까? 말까 이래 망설이잖아요. 망설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경험담이다. 그죠? 차일까봐. 차일까봐 고백을 못합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차일 때 차이더라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차일까봐 두려워서 고백을 결국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 고백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하는 게 무조건 나아요. 왜? 고백하면 확률이 몇 프로? 50%. 고백 안 하면 확률이 몇 프로? 0%. 고백 안 하면 확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백하면 상대방이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잖아요. 확률 50%. 이럴 때 무조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절당한 사람 있죠? 나 너 싫어. 거절당하면 후회하죠? 고백한 걸. 그 후회가 며칠 가던가요? 3개월 갑니까? 아이고 3개월 안 갑니다. 3시간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을 했는데 여자분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여자가 니밖에 없나? 그래서 바로 뭐 한다? 딴 여자 찾습니다. 딴 여자. 다른 남자 찾고 그럽니다. 고백한 것에 대한 후회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고백 못한 사람이 있죠. 평생 가슴에 안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요. 다른 여자랑 결혼하지요. 그 결혼해서 삽니다. 가정을 꾸리고. 그러다가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아니면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난다? 그때 그놈 생각이 납니다. 고백 한번 해볼 걸. 내가 이렇게 살라고 결혼한 게 아닌데 하면서 평생 그놈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같이 이제 SNS가 발달해가지고 밴드에서 동창회라는 걸 하잖아요. 턱 나갔는데 그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그때 고백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후회가 얼만큼 간다? 평생 갑니다. 평생. 평생 간다는 거예요.
후회 중에 최고의 후회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한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우리가 한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본 게 한이 아니고 못 해본 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대학을 못 나온 게 한이다. 그때 아파트 못 산 게 한이다. 뭐 이렇게 못한 게 항상 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이 이렇게 맺힐 정도로 후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잘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지금 알고 계시네요. 그죠? 못한 게 더 후회가 오래 가고 다 알고 계신데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형편되면 여행 가고 싶죠? 아, 이게 형편이 다 안 돼요? 아니면 여행에 관심이 없어요? 형편되면 여행 가고 싶죠? 그런데 여행 갈 형편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되는데 안 가요?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갈 형편이 안 돼요. 형편되면 차 바꾸고 싶죠? 새 차로 바꾸고 싶잖아요. 뭐가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돈이 안 되든 시간이 안 되든 어쨌든 형편이 안 돼요. 그죠? 인물이 안 되든 뭐가 안 되든 어쨌든 형편이 안 돼요. 새 집 사고 싶어도 뭐가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그 형편되면 우리는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언제 될까요? 언제 될까요? 형편은 언제 될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형편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되면 여행 가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20대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합니다. 형편되면 여행 갈 길인데.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숨 넘어가기 전에 흔히 임종 때라고 하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예요.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걸.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걸. 이 후회를 언제 한다? 숨 넘어가기 전에 한다.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할 수 있을 때 왜 못합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돼서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형편이 안 되느냐? 운전하실 줄 아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 묵비권 행사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자,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안 시킬게요. 손만 들어보세요. 맞다.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틀렸다. 틀렸다가 정답입니다. 약속을 깨고 좀 시켜볼게요. 선생님, 맨 끝에 선생님, 왜 틀렸습니까? 안경 끼신 선생님, 네. 면허증을 먼저 따야 된다. 면허증 있고 없고 하고 운전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하시겠네요. 차부터 사야 된다. 내 차 아니라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뭐 자기 차 가지고 운전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있다 치고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여러분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형편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좀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운전하려면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가 아니고요. 운전하는 법을 배우려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 안 해보고 운전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운전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까? 자전거 타봐야 타는 방법을 배웁니까? 타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꼬로박아 봐야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두 발로 걷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넘어지면서 걷지 않습니까? 넘어지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배우려면 걷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 걸을 일이 없겠죠. 걷는 방법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지 뭐예요? 걷다 보니 걷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되면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형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운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헬스 해야 되는데 끊을 돌이 없고 책 읽어야 되는데 책 볼 시간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 하려고 그러면 특히 책 같은 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술 마실 시간 진짜 많아요. 친구들 동창 모임에 나갈 시간 정말 많고 새벽까지 놀 시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꼭 책 읽을 시간만 없다? 희한하지요. 그래서 책을 못 읽는 겁니다. 형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향기노트? 예, 내가 원하는 삶,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언제 시작할 것인가?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시작한다는 게 뭘까? 나는 올해는 꼭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금 당장 이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여행사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예약하세요. 나 7월 15일 날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 날 외국을 가고 싶다고 여행사에 예약을 하십시오. 계약금 넣으라고 하면 한 10,000원 주고 예약을 하십시오. 그럼 뭡니까?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가고 싶다. 그럼 내년에 예약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뭐 합니까? 시작했죠? 그러면 하루 10,000원이라도 모을 수 있습니다. 하루 5,000원이라도 모을 수 있습니다. 모으다 보면 그 여행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못 모으잖아요. 그때까지 못 모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내가 갑니다. 네, 빚내가 갑니다. 항상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은요,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형편돼서 여행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갔다 와서 형편 만듭니다. 카드 끌고 놓고 갔다 와서 카드값 내고 씁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바꿨습니까? 할부로 사고 나서 할부값 냅니다. 뭘 잘하는 사람은요, 그걸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죠. 준비되면 하려는 사람은 어때요? 평생 못합니다. 평생. 어떤 사람이 집을 삽니까? 대출 받는 사람이 집을 살 줄 압니다. 그렇죠? 집 살 돈 준비되면 집 살려는 사람,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값이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평생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질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 하시라? 저질러라가 아니라니까요.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 하시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언제?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내가 뭘 시작하노?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송정님이라는 작가분이 쓴 책이 뭐예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네요. 여기에서 한꺼번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 송정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70세든 80세든 10살이든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뭐 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이 내 남은 인생에 가장 시간이 많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삶이 있으면 지금 당장 저지르는 게 아니고 뭐하라? 시작하십시오. 향기노트 4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는 뭐라고요?